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이 정도 수준까지 돼야지 집값이 정말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상화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카르텔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분양시장 회복, 경북 7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90선 뚫었다, 7월 아파트 분양 지수 큰 폭 상승,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후의 발악이고, 이 발악이 끝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꺾이면서 카르텔들도 질이 멸멸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급한지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마지막 발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분양 물량을 살펴볼 텐데요. 7월 분양 물량이 거의 4만 호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를 살펴보면은 거의 10,000건에서 14,000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7월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뭐해서 돈 벌어요? 아파트 팔아서, 집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뭐가 있었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살펴봤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1월에서 4월 정도 이 사이에 계약은 됐는데 등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계약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잠실S, 반포자이, 도곡 렉슬, 잠실 헬리오시티 등등 몇 개 단지들을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약간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그거를 받아서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이제 선동을 했잖아요. 그 작업이 앞에서 몇 개월 있었으니까 띄우기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털어넣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거 안 속을 겁니다. 일단 먼저 건설사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사들이 현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팍 꺾이죠. 이게 뭐냐면은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마이너스로 확 돌아섰어요. 이렇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2020년, 2021년 분위기 좋았잖아요. 현금 흐름 막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이걸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지경에 온 거죠. 건설사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신용 등급이 강등된 건설사들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대표적 건설사들로 태형건설, 롯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이게 왜 강등이 됐냐 보시면은 지금 이게 태형건설사 자료거든요.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2023년 3월에는 243%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부채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분양을 미룬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본인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PF 우발 채무, 그러니까 PF인데 이게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채무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한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 정도 금액이 아직 착공이 안 된 그런 PF들이에요. PF는 대출을 받았고 착공이 안 됐으면은 그 이자는 태형건설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자 내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은 해결됐는데 많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지금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2022년에 3조 3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2조 한 4천억 정도, 이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도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도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부채 비율이 조금 괜찮아요. 작년에 1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 강등된 게 부채 비율이 높아서 강등된 게 아니라 부실 시공 때문에 강등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죠. 학산 빌딩 붕괴 사고, 그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도 추가돼야 되죠. 순살자이,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검단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5,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앞에 봤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같은 경우에는 3,377억 이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GS도 곧 아마 신용이 강등이 될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설사들 말고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재무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건설사들을 지금 믿을 수 없는 부실 시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설사들을 믿고 집을 지어달라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7월에 분양 흥행 성공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실패할 겁니다. 사람들이 건설사들 재무 상황을 의심을 하고 또 건설사들의 그런 부실 시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흥행에 참패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발악이 이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부동산을 반등시키려고 계속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고금리 끝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6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을 했거든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그만큼 체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안 올린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늑대 소년이 돼버렸어요. 금리 안 올린다, 금리 안 올린다 하고 사람들 안심했는데 결국엔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자금이라든지 채권 자금 이런 게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도 진짜 같이 따라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언론에서 전문가들 93%가 한국은행 7월에 금리 동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한테 올리지 마라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단기 재정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시켜서 투기꾼들을 무너뜨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망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협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금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카르텔들은 자동으로 퇴출이 될 겁니다. 당연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매물 물량을 보면은 서로 살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살겠다는 거죠. 인천, 대구 이런 데도 아파트 매물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매물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투기꾼들은 원래 그래요. 이익이 되니까 서로 뭉쳐 있었던 거지 이들이 이득이 안 되면은 서로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르텔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 서로 배신 중이잖아요.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건설사들한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남을 배신하는 건설 경기가 좋았다면은 좋은 기사를 써줬겠죠. 하지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기사 대표는 돈 나올 때가 건설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배신하고 서로 폭로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유튜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부동산 카르텔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